수학 개념을 익히는 색다른 기술. 수학 개새끼.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학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고통을 호소하게 되죠. 대부분 공부하는 과정이 그렇잖아요. 제일 처음에 아는 게 없으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기본 개념들, 그런 거를 익히고, 그 다음에 알려주는 공식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외우고, 그 외운 거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시작하거든요. 수학의 가장 재밌는 거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짜릿함, 그런 것들인데, 그 짜릿함을 느끼기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수학을 싫어하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꾸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기본 개념만 보고요. 아주 기초적인 개념. 그걸 보고 문제를 푼 다음에 제가 공식을 만들어내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재밌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문제를 풀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쇼츠에서 봤었던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푼다라는 걸 어떤 선생님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탄젠트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 탄젠트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푸는데, 사실 수학 문제는 이런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직각삼각형에서 나온 거죠. 그쵸?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얘네들은. 저는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요 점에서 수직으로 밑으로 내려 찍겠습니다. 끝났죠? 그러면 답은 루트 10분의 3일 텐데, 자, 그냥 순식간에 나올 수 있어요.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밑변이 1이면 요만큼의 길을 1이라고 하면 높이도 1이죠.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2니까 요만큼의 길이도 1일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는 루트 5가 될 거고요. 요만큼의 길이는 루트 2가 되겠죠. 근데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루트 5를 곱해줄 거예요. 그래야 얘가 정수가 나올 테니까요. 그럼 여기는 루트 5, 여기도 루트 5, 여기는 루트 10이고요. 여기 루트 5고, 여기는 5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수직으로 딱 내려 찍으면 요 삼각형은 커다란 삼각형하고 닮은 꼴이잖아요. 그쵸? 요렇게 생겨 있고, 여기가 루트 5면 1대 2대 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1, 요만큼의 길이는 2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3이겠죠. 그러니까 답은 코사인 알파의 값은 루트 10분의 3이 되는 거죠. 유료화해주면 10분의 3 루트 10인 거고요. 자, 이렇게 풀 수 있겠죠. 벡터를 몰라도 풀 수 있고요. 탄젠트 공식을 몰라도 풀 수 있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기본기만 알아도, 피타고라스 정리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죠. 이렇게 피타고라스의 정리 하나만 가지고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를 쉽게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문제를 풀고 났다면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 찍었을 때 아까 제일 처음에 이렇게 했었잖아요.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 여기를 베타라고 놓으면 사인,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요런 것들을 구해낼 수 있겠구나, 요것들을 찾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쵸? 실제로 이제 해보면 이쪽으로 수직으로 딱 내려 찍어 줄게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서 여기를 1로 놓으면 공식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건 찾아냈어요. 여기를 1로 놓으면 계산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이쪽을 1로 놓으면.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자, 이제 봅시다. 이렇게 놓으면
요만큼의 각이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니까 요만큼 밑변의 길이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구나. 벌써 등장했어요. 이 두 녀석들이 요거 구하고 싶었는데 두 녀석이 벌써 등장을 했어요. 벌써 구한 것 같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요만큼의 밑변의 길이는 코사인 알파인 거고요.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 여기는 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사인 알파. 지금 요거 구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요 두 개의 길이를 더하면 얘가 나올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요 두 개의 길이, 큰 길이에서 요 작은 길이를 빼주게 되면 이게 나오게 되겠죠. 그것들을 찾을 거예요. 자, 요만큼의 길이는 이거 코사인 알파 분의 이걸 하게 되면 코사인 베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라는 걸 알 수 있죠. 잠깐 다시 계산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요거 분의 요거를 하게 되면 코사인 사인 베타구나. 왜 이러지? 사인 베타. 다시 할게요. 네,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쪽 각이 베타가 되죠. 요 각이랑 더하면 90도고 여기랑 더하면 90도니까 이 각은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코사인 이거분의 이게 코사인 베타가 돼야 되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거 나누기 이거를 하면 여기서 얘를 나눠주면 코사인 베타만 살아남죠. 자, 그래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찾았어요. 얘네 둘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는 공식을 찾아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코사인도 찾아봅시다. 코사인은 요만큼의 길이부터 먼저 할 건데요. 얘의 길이는 사인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여기에 있는 거를 사인 알파로 나누면 사인 베타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얘랑 똑같고 얘가 추가로 있어야죠. 그쵸? 길이를 구했어요. 다음에 할 거는 요만큼의 길이인데 요만큼의 길이는 이쪽으로 할까요? 요렇게 여기까지 요렇게. 그래서 얘 길이는 코사인 알파 그리고 여기가 베타니까 요 밑에 전체의 길이는 여기다가 코사인 베타를 곱한 게 되는 거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얘로 나누면 요거 약분돼서 사라지고 코사인 베타만 딱 살아남잖아요. 이거분의 이거 얘가 코사인 베타니까. 그쵸? 그래서 요 공식도 찾았어요. 여기서 얘를 빼주면 되는 거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자, 이런 식으로 공식들을 찾았습니다. 아주 간단한 피타고라스의 정리만 딱 배운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그 해결한 거에서 상상의 나래를 더해서 새로운 공식들을 찾아 나가는 거죠. 물론 얘가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3 때 피타고라스를 배우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를 배우죠. 함수. 그 다음에는 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거는 고1 때 배우나? 고2 때 배우나? 하여튼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배울 거예요. 고등학교에.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사실은 이걸 떠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뭐 알파, 베타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공식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삼각함수 공식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고 원을 이용해서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 알파가 1이다 라는 걸 이용하면 거의 모든, 사실상 모든 삼각함수 공식들을 싹 다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세배각, 네배각, 그리고 합과 차의 공식,
곱과 합의 공식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삼각함수 공식들을 다 유도해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되게 되죠. 물론 자동적으로 외워지긴 합니다. 이런 유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연산을 반복하면 공식들도 그 수백 가지의 복잡한 공식들도 다 머릿속에 들어가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수학을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이용해서 해결한 다음에 그 쉬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복잡한 공식들까지 유도하면서 모든 그 과정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책에 있지 않은 내용, 그리고 그 어떤 수학 강사도 얘기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내용들을 체화해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문제를 많이 푸니까 기본 개념만 배우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재밌어질 거예요. 저처럼 취미로 수학하게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수학 개념을 익히고 문제 풀어서 체화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요 내용은 수학 개새끼였고요. 이 다음에는 수학 쉽새끼도 있고 C팍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개발 중인데요. 시리즈로 열심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